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추경안 문제를 합의문에 담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계속 논의해야 하겠다. 이 문구를 끝까지 고수를 여당에서는 했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고 다른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며 야3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 무의가의 정치 집단이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야3당이 인사청문 절차에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일부 상임위가 열렸지만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리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논의도 못한다고 지우자고 하면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가 왜 논의도 못하냐. 이런 얘기 못 해줍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뒷짐지고 있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오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왜냐하면 오용토론 주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용토론을 만들려고 보니까 엄청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오용토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으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만 칭찬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칭찬에 인색한 야당과 기존 언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잘하는 거 칭찬하자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못하는 거 그들이 열심히 까주고 있는데 우리까지 깔 필요 없다. 이런 정도가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오용토론 주제 개봉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까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종이 소리를 냅니다. 네. 봉투에서 꺼내고 있어요. 꺼내는 소리. 오늘의 오용토론 주제 탁현민 논란. 그건 하지 말지. 그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싶은 면도 있고 좀 나도 짜증나는 면도 있고 한데. 아니 저는 왜 입에 담기가 좀 그러냐면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동성애 이슈 다음으로 리스키한 거. 위험이 너무. 알겠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욕 듣는. 탁현민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전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이제 탁현민에 대한 거치 결정을 좀 해달라. 사실상의 세태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되면서 사실 메인 이슈로 좀 올라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도 설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차별, 성폭력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항상 비슷한 논란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쪽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어떤 그런 성적인 논란들이 일어났을 때 쉴드는 쳤을지언정 그걸 비판했던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나는 이제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이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젠더의 문제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백혜련 의원 자체,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떤 전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떤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선 우리도 남녀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서 저 사람 내려와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써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성폭력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어요. 현상에서 무슨 성공을 갖고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문 대통령께서 이력서에 모든 학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거를 빼고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책을 썼냐 하나도 안 중요해. 네. 근데 그게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 김현 대변인이 채널A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무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고 대선을 포함한 각종 행사 기획에 공도 평가를 해서 탁현민 씨가 이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백혜련 의원 등의 성명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 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의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라고 합니다. 이건 과도한 정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공과가 있고 과도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공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적절성이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장관 내정자도 아니고 차관 내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황금 킹과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감싸주고 싶지 않은데 감싸게 만드네. 자유한국당 정운택은 원내대표잖아. 니들은 그런 인간을 원내대표로 뽑아놓고는 탁현민 가지고 뭐라 그래? 자신의 생각 좀 책에 썼는데 뭐 어쩌라고. 범죄 공모한 생각을 책에 쓴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힘들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탁현민 전 성경외대 교수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야당들이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탁현민 어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현민 교수의 지금 행정관이겠죠. 탁 행정관의 책 남자 마음 설명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려진 책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런 책이에요. 네, 근데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가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10년 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4명의 남녀가 7개월 동안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엮은 일종의 대화집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흥미롭게 엮인 책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역할을 정해드릴게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느낌적으로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패널들의 개인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탁현민. 뭐 남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대부분 상상해봤지 뭐. 그룹, 섹스, 스와핑. 뭐 어렸을 때는 선생님. 선생님?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모델같이 잘 빠지고 예쁜 여자들이 아니야. 수학 시간에 어마어마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들이라고.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고. 전혀 섹시하지 않아. 맞아.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연상이 되는 거야.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섹스를 한다? 그런 야릇한 연상작용인 거지. 애인이 있든 없든 잘생긴 애한테 훨씬 더 잘해줘. 주인이 없으면 더 잘해주겠지. 직장 상사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어. 나는 여직원 애들이 여자로 보이는 게 싫거든.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탁장한 애닭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현혹되지 않은 외모의 직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야? 그런 직원이 훨씬 편해. 지방 공연 가서 나랑 같은 방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직원과 일하고 싶은 거야. 그중에 예쁜 애가 있으면 어쨌든 신경이 쓰이니까 일에 다소 방해가 되겠지. 가능하면 그런 애는 아예 안 뽑아. 그 회사는 예쁘면 죄가 되는구나.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가 멋있고 예뻐도 호감이 안 가지. 들끓던 페로몬이 싹 식어버린다고. 아,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인 거야.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아, 룸사롱 아가씨는 머리 너무 나쁘면 안 되겠구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우 정말. 방금 한 말은 농담이고 예쁜 것은 진짜 순간이지 뭐. 끌리기는 하지. 끌려서 만나지만 그것만으로 사귀거나 사랑하게 되지는 않거든. 그저 얼굴만 보거나 몸매만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예, 일단 여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렇죠. 어.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것도 뭐 저도 잘할 때 이랬거든요. 몇 살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보면 섹시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이건 솔직한 성담론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좀 민망하긴 하다 솔직히. 예. 그 정도였지. 근데 이게 청와대 행정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책을 10년 전, 40여 년 전 거를 발굴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현재 스코어로 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당 말고 이제 트위터 같은 그 SNS에 돌아다니는 탁현민 씨를 비난하는 글들의 내용은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관 일을 할 수 있느냐. 쥐들이 더 저급하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적 판타지를 실천을 했어.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하거나 뭐 여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자기 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개인적인 캐릭터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탁현민 씨를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 무슨 공연 그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멘트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공연도 많이 봤는데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김호준 씨가 하면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편견이야.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적으로는 탁현민 씨한테 어떤 호감이나 지지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 공연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 정리하는 이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일 잘하면 됐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요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탁현민 씨하고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타지까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제 일장으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자, 2장으로 한번 가보는데 이번에는 탁현민의 역할을 바꿔볼게요. 명정님 느낌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진짜 싸가지가 없으면 달라질까요? 그래서 탁현민 역할을 우리 야스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웃긴 사실은 첫 경험에 대해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20등까지 다 해봤다고 하는 거야. 그만큼 첫 경험에 대해서는 허풍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남자 1등부터 5등까지는 그 대부분 한두 명의 여자라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여자는 섹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완전 마루타구만. 심지어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친구인데 당신이 먼저 첫 경험을 했어. 와서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오늘 누구랑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왜 나랑은 안 해주는 거냐? 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그 여자와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야. 남자들의 세계란. 그러면 2등이 3등에게 또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3등 남자가 2등에게 그 여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가끔 그게 싫은 녀석들은 화장실 같은 데서 서로 맞짱을 뜨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그 둘은 곧 화해하고 바로 그녀를 공유하지. 그럼 대놓고 나쁜 남자의 첫 경험은? 여자의 자취방에서였어. 걔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였거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첫 경험이었고 그녀는 경험이 많았지. 그럼 그녀 역시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 응. 걔는 정말 쿨한 애야. 그 여자 진짜 대단하다. 동갑이었어? 아니, 1살 아래였어. 그럼 그 여자는 중3이었던 거네?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건 없었어? 아니면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었거나 아니면 책임감 등등은? 뭐 책임감까지는 아니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지.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내도 아직 어린애였으니까 그녀를 걱정해서 피임에 신경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한 거지. 그래서 좋았어? 그 친구가 워낙 베테랑이어서 말이지. 알아서 나를 코치하더라고. 첫 경험이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라고 해도 좋았다고? 응, 난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지.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같이 잤다고 해서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 부담도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느낌이어서 좋았어. 그 다음 날부터는 딱지를 뗐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확실한 4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으니까. 내가 대놓고 나쁜 남자의 첫 경험 대상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섹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른 첫 경험이라지만 그 친구한테는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글쎄, 그땐 그냥 그런 시절이었어. 예,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쇼킹할 수는 있어요. 경험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야수님한테는 그것도 그 야수 혐오 발언이에요. 자꾸 이렇게 댓글 걸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 몸에 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담집이라고 하죠. 그쪽 관련해 있는 문학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4명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다 형식으로, 예를 들면 팟캐스트에 나온 내용을 대화처럼 푼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전작 아까 말한 책 제목 중에 남자 마음 설명서가 일단 더 먼저 논란이 된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찾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건 있거든요. 한국 사회라는 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꽤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사생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책이었었잖아요. 그것도 남자를 말하다? 네. 그런 건데 그것은 일종의 밖으로 밝혀지지 않는, 내가 그룹 섹스를 해봤어. 내가. 진짜요? 가정. 이프. 이런 데니까 보통 환타지가 갖고 있다니까. 근데 나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라는 경우는 나도 홍준표 입장이라는 건 그래요. 홍준표가 예전에 돼지 발정제를 갖고 뭘 했다, 그리고 그걸 책에 썼다까지는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하니까 문제지. 책으로 그런 돼지 발정제를 뭐 타서 먹여서 뭐 여자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철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책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이건 예술의 영역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게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와대 직원들 그렇게 바라본다는 모를까. 나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문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잘하시는 이면에 굉장한 판타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뭐 뜨개질 좋아한다거나 그렇지. 뭐 그런가요? 발톱을 칠한다거나. 우리는 건들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타부잖아요.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대해서 차마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라는 그 깊은 무슨 이상한 그 유교 사상이 너무 깊어서 말하는 것조차가 거진 죄의식을 너무 깊이 배워서 더 논란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또한 남자성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대화를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들었겠지만 이거보다도 조금 수위가 좀 높았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궁금한 게 이 내용이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는 있어요. SNS에서. 네. 이거는 논란거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한테, 여성분 두 분한테. 여성분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여성들끼리 이런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저는 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여성분한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들한테 저도 물어봤거든요. 그 이야기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가 섹시해. 뭐 제가 그 책에서 보고 글로 읽은 거로 보면 그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동경과 그런 판타지도 있고, 그리고 뭐 몸이 우락부락하고 키 큰 남자에 대한 판타지, 손이 큰 남자에 대한 판타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성적인 판타지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이 SNS와 이 여성학자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과연 그런 판타지에서 자유로운가? 그러면 여성들은 그런 생각 안 해? 본인은 안 해? 아니, 저는 이거를 혐오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예전에 어떤 한 패널분이 자기는 원나잇 스탠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공격받을 여지는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표현의 수준, 어떤 표현의 방법이 다르니까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빨간 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죠. 그 야한 소설들 많이 돌려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주변 사람들을 대입해 보잖아요. 내 주변의 친구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든, 거기에 이제 주인공하고 그 남자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그 성적 흥분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거는 남녀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대입을 해보는 건. 근데 그 대입을 판타지 속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포인트가 이제 보통 여자친구들은 그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들은 성적인 그 순간에 집중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표현하는 그 어휘 자체가 달라지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저급한 거고, 관계에 대한 로맨틱한 표현은 고급인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뭐 좋고 나쁘고가 갈라지겠지만 저는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람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다들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인공을 주위의 사람한테 대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성적 판타지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저 같은 입장에서 탁현민의 책을 보면 이거는 완전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책 남자 마음 설명서도 2007년에 나왔어요. 둘 다 같은 해에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던 그 책, 물론 단편적인 거니까 뭐 이게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담한 거를 책 한 권으로 압축해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팟캐스트를 책으로 푼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책을 내고 그 다음 뒤에 에필로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성문 이런 게 아니고 속마음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연기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책 남자 마음 설명서에도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왜 이런 거 있어. 사실 탁현민의 착각도 있죠.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선수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여자의 마음을 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 보면 그 내용 때문에 최근에 그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과 가슴이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다.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성을 비하할 목적으로 썼다기보다는요. 일종의 꼬치 해주는 거거든요. 남자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서 실제로 네가 정말로 남자의 마음에 들고 싶다면 연애 상담이나 연애 꼬치 그런 용도의 개념이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혐오를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자 그러면 등과 가슴이 없는 여자를 혐오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표현이 좀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센 척하는 거. 홍준표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센 척하기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연애 꼬치 하는 개념에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남자들은 이렇게 선물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안경환 후보자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런 방식들의 어떤 책을 내고 이러는 것들 섹스 담론을 담은 이 책들은 우리나라에 아마 수만 권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쓴 사람들은 그러면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겁니까? 사실 그 탁현민 씨는 공직자라기보다는 기술직이죠. 그렇죠. 예. 이 기능직 예, 비슷하게 기능직에 가까운 거죠. 공직자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공무원으로 예. 채용이 되긴 했지만 이런 그 전시라든지 이런 그 공연 쪽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많은 공연들과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왔었잖아요. 기획 능력 이런 거를 봐서 픽업을 해간 건데. 탁현민 씨가 무슨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럼 뭐 정책적으로 무슨 뭐 그 디자인 하는데 그 자기 그 탁현민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면 문제 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기술자예요. 예, 공연 기술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섹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부식으로 금기식으로 엮여왔던 토픽 자체고 주제고 그리고 섹스나 성관계나 뭐 이게 다 권력하고 권위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게 특히 강자인 남자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쉽게 약자로 간주돼 있는 여자를 상품화하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강제성이 어떻게 보면 많이 비추어지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락성을 비추게 하니까 반발심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그게 그 섹스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네. 90년대 말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가 한국에 네. 들어왔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센세셔널. 네. 정말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DVD도 사고 영어 막 그 스크립트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걸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것도 미국에서도. 그래요? 난 재미없던데. 네. 아니 그게 재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오죽했었겠어요. 그게 사실은 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도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셨는데 동등한 성의식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은 너무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책에서 너무 버젓이 쓰니까 지금에 와서 여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불편하고 꼴보기 싫은 건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꼴보기 싫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그게 득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사람들이 특히 젠더 의식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탁현민을 공격을 하는 이유는 한국 남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비난을 하려면은 저기 뭐 국회에 있는 걸레 같은 새끼나
뭐 홍준표 같은 새끼들이나. 예, 뭐 마사지 뭐 그 하시는 분들 얼굴 따지는 새끼나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해야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행위를 한 새끼들이 더 나쁜 거지 상상한 새끼가 왜?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한국 남자들이 예. 짠 하고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탁현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어? 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탁현민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그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몇 번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같은 사람은 문재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성적 판타지가 있는지 모르잖아.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근데 약간 다른 관점 한번 보고 싶어요. 기존의 한국적인 문화 속에 여성분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논란된다고 봐요. 애초에 그런 감정 갖고 있지 않은 사회 속에서는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어. 돼지 발정제를 모여서 강간하자 일베이들처럼 와 가자 이게 선동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랑 그런 동물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다. 예.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그 의도, 그 말 한 의도. 물론 이제 내가 봤을 때는요. 저 옛날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얘기. 내가 연애 좀 안다고. 뭐 연애 스킬이든 뭐 섹스 스킬이든 책 한 권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잘 팔리니까. 예. 누가 선수인가? 마치 점쟁이처럼 그러한 것들을 보고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풀지? 그런 거 경쟁하듯이 사람들이 좀 문화계 쪽에 있다고 하면 책 좀 내고 나는 선수였으라고 과시하는 정도. 이를테면은 젊은 날에 치기 30대였을 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말하면 예. 정말 저도 어렸다. 왜 그러냐면요. 연애라는 거 있잖아요. 40대까지도 쭉 살아보면서 내가 10년 전 연애 그거 잘못된 거였다라고 한번 깨달을 만한 어떤 사유도 좀 거치고 그러는 거지. 30대에 뭐 한 초중반에 연애 몰라요. 근데 돈도 좀 벌고 책도 좀 내고 또 사람이 책이라는 게 되게 좀 근사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예. 책 쓴다는 게. 실검 1위가 탁현민인 경우가 꽤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곁에 탁현민은 어울리지 않아. 내려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탁모닝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탁현민 저격에 앞장서고 계시는 4주차 탁모닝을 오늘 올리신 권김현영 그 성공회대 외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페북에 꾸준히 탁현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읽어드릴까요? 오늘도 바쁜 하루의 시작. 탁현민의 남자 마음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탁현민은 김지훈 감독 이회수 작가의 예를 들며 백수로 보내는 시간이 어떤 문화적 자양분이 되는지를 설명한 다음 안 됐지만 여자가 백수면 그냥 게을러 보일 뿐이라며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자들이여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무지하게 바빠지자. 여자는 오늘 남자가 다소 찌그러져 보여도 그가 가진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지만 애석하게도 남자는 여자의 오늘만 보는 지극히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여자의 미래를 보고 만나는 남자는 정말 많지 않다. 탁현민의 빈둥대며 놀지 않는 여자라는 대목의 남자 마음 설명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우투에는 빼곡한 다이어리 작성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남자 마음 설명서가 아니라 여자 행동 지침서네요. 여러모로 굉장한 책입니다. 탁현민이 그 했던 말은 보통 남자들이 그러하니 참고하라지. 뉘앙스는 그래요. 참고하라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보고 있어. 그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현실이야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탁현민이 내가 여자들을 직업이 없고 노는 시간이 길면 그냥 게으르게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참고하라는 순간요. 여자성을 가진 저는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푸나님이 우리 애청자들이 있잖아요. 20, 30대 애청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참고하세요. 그냥 뭐 남자들 이렇게 생각해. 탁현민은 그렇게 정도를 쓴 게 아니라 네. 속에 행간에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거지 참고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네네. 뭐냐면 지금 그 나온 그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탁현민 교수가 사실은 남자인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확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공감은 아니에요. 뭐냐면 남자들은요 좀 열등해서 여성을 만날 때 이 여성의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남자들의 미래 가치를 보거든요. 따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 만날 때 너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서 잘 보여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거든. 말을 왜곡하고 꼬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상당히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렇죠. 제가 그 느낌을 받는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까 참고 이야기했는데 참고해 이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 친동생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혐오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남자를 잘 모르는 여동생한테 남자란 이런 것들이야라고 설명해주는 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문맥만 가지고 여성 비하의 혐오의 목적이 있다라고 공격해야 되는 건 저는 사실은 원당치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타케미 씨가 발언하는 그 맥락이나 분위기가 남자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똑똑한 그 존재가 아니다. 남자의 생리를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동물의 세계를 봐라.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 어떤 그 박근혜가 보던. 남자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할 때, 그러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학년이 변해가지고 처음 교실에서 친구를 만나면 한두 달은 꼭 싸우잖아요. 그 서열을 정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이가 들어도 남아 있는 거고, 그만큼 남자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뭐 그 지혜가 뭐 쌓이거나 뭐 현명하거나 똑똑하거나 이거 다 개구라니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타케미 씨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책 내용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 공연 때나 방송에서 타케미 씨가 하는 이야기의 맥락들은 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그렇게 천기누설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도 미워할래 그럼. 근데 탁현민은 내가 봤을 때 책 쓴 걸로만 봤을 때는 아주 선수는 아니고요. 이제 그 선수로만 따지면 한 이제 이 중급 점 넘어서는 정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는 그런 느낌이고, 특수한 경험이 좀 많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청소년기 때 성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저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보내서 그냥 양아치로 커서 조폭으로 뭐 그렇게 끝났을 인생이 사람도 꽤 많아요. 네. 자기에 대해 사유하지 않고. 근데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최소한 문화계의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계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느꼈을 어떤 성인으로서의 사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측면이, 그러니까 대담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어쩌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사회의 단면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뿌리를 갖고 올라가면 메갈 논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페미니즘, 일백같이 나올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보 쪽에서도요, 페미니즘 분야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구분이 선이 잘 안 그어진다고. 그러니까 보통 페미니즘 논란이 막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도 여자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댓글 달거나 자기 의견 표시하는 분들도 꽤 많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일단은 드려보고 싶어요.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 논쟁이 너무 격하게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 큰 맥락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가면 그냥 전쟁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를 순간순간 계속 배우고, 근데 그 배우지 않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조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더 악인으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물론 나보다 더 하신 분들을 중지하느라고 바쁘기도 했지만, 근데 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오고 계시는 우리 여성 패널들이나 남성 패널들이 말을 한쪽으로만 조금만 더 가면 심하게 공격받을까봐 조심스러운. 단순하게 어떤 가치적 문제, 진보의 문제로만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는 책이든 예술 작품이든 뭐든 간에 바라보는 관점을, 나 저 사람 까야 되겠어라고 까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일종의 이건 장관들 검증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10년 전에는 젠더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당시 2007년에 책을 출판할 때는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히 강경화 같은 외무장관, 여자가 장관이 되는 그런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더욱 혹독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극과 극의 인물인 거예요, 강경화와 탁현민이. 근데 너무 좀 부분적인 걸로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표현 하나, 뭐 책, 그 어렸을 때 10년 전에 썼던 책 하나, 그 사람의 과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뭐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면 당사자들도 그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메갈리아의 이름의 뿌리가 됐던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여성 그 운동계에서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언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이 소설인데 일종의 판타지 소설인데 지금 우리 현실의 언어를 완전히 뒤집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남녀를 바꾸고 어떤 그 성적 역할을 바꾸고 사회적 지위를 바꾸고 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그 성 역할만 바꿔서 표현한 책인데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소설이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는 문화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어떤 오류가 대부분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탁현민 씨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 어떤 현상을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우리 모두가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겁나잖아요. 욕 들을까봐 글도 마음대로 못 쓰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근혜를 보내고 문재인을 맞아들였는데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는 이미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데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꼬투리를 잡고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겁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탁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 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단체를 결성한다거나 끊임없이 그걸 주창해서 여자들을 이런 사람이 아니고 문득 생각나는 게 이런 거지.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썼어요. 누가. 근데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뭄이 든 걸 찬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책에 써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런 사상과 주장을 설파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성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공모해서 뭐 집단 강간하러 가자 이런 걸 선동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여성 폄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저는 원당치 않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논란 자체가 탁현민의 책을 완독을 한 뒤에 그의 행적을 쭉 훑어본 뒤에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다 훑어본 뒤에서야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문재인 정부를 흠집을 내기 위해서 탁현민을 사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방송하는 토론의 요지입니다. 네. 동기.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탁현민 교수도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을 도와서 그 공연 기획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공격을 가장 앞장서서 받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사람들이 탁현민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탁현민이 처음에 거짓말을 좀 했어요. 자기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청와대에 들어간 게 확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미운 털을 뽑아서 정우택을 주고 싶네요. 내가 뽑을 수가 없어서. 탁현민 공격을 하시는 분들 트위터에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아까 그 교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를 않아서 평상시에 패친도 아니고 했는데 저희 트친 분들도 탁현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가 어마어마한 공격에 시달릴 때 강경화 후보자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강경화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거예요. 같은 여성이면서도 페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주의자들이 강경화를 그런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여성으로서 최초의 외교부 장관 이런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자격자 우리가 도와줘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타파의 대상이었더라고요. 탁현민도 마찬가지예요. 탁현민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공연이나 하고 다니면 공격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기득권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건가?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몸이 불편한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장애인분이
내각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혀졌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분을 편을 들까 공격을 할까 난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그렇게 소소하게 하나하나에 지나간 과거, 특별히 아주 중요한 범죄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모두 까기를 하면 본인들이 존재감이 우월해지고 존재감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착오라는 얘기죠.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거,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왔던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었는지. 물론 그 대상이 박근혜였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는 면죄부를 좀 받았죠. 그래서 여당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는 박근혜도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정도는 잘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요. 이거 정리하려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래서 뭐 유리천장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성 내각 30%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바꿔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페미니즘 이건 뭐 다른 페미니즘인 간에 그 기본적인 지향점은 페미니즘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휴머니즘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페미니즘을 주장해야 휴머니즘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페미니즘을 위한 페미니즘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여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식. 그런 운동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맞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탁현민 교수의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고 사실 책을 구할 방법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그런 논란들이 비단 탁현민뿐만 아니라 항상 가끔씩 그런 논란들이 되오잖아요. 뭐 불과 가깝게도 안경환 후보자까지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논란이 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지.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얽매여서 탁현 물러나라고 하시는 야당 분들이나 또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책을 정말 다 읽어보고 얘는 정말 개쓰레기네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보다 한번. 여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번에 탁현민 공격과 탁현민 논란으로 또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예. 아니 그 정도 트라우마는 아니고요. 이게 2달 전쯤 벌어진 상황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여성단체 기조연설하러 갔을 때 벌어졌던 나중에라는 단어 하나 갖고 문재인을 공격하던 행태. 나는 이게 오버랩이 됐거든요. 정말 그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존재의식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빠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번 그 탁 행정관이 예를 들어서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었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면은 잘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기도 전에 책 마지막 편에 자기가 부끄럽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높게 줘요. 이건 행정관이 되기도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여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어찌 됐건 좋든 나쁘든 사과를 했던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까지만은 좀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한 번은 생각은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감정을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탁현민이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A라는 그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어쩌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기술적으로나 경력상으로나 뭐 범죄 기록이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괜찮은 일은 잘하는 사람인데 네. 단지 성격이 지랄 같아. 주변에 친구가 없어. 근데 일은 기똥차게 잘해. 그럼 우리한테 어떤 게 이익일까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채용하죠. 내 오히려. 기분 맞추자고 그 사람 잘라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현민 씨가 건드렸던 그 지점이 너무나 거대한 담론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 탁현민 씨를 그 꼴보기 싫다고 내치면 그러면은 그거에 그 정도 우리가 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 사람을 어디서 저 안드로메다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안 그러면 황우석 씨한테 만들어달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문재인 씨를 복제해가지고 문재인 2번, 문재인 4번,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복제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우리는 그 뭐 순백의 천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단점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거 맞아.
그 사람의 취향마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이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순백의 천사라기보다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만 차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은 페미니즘 가치관에 맞아야 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노동 가치관에 맞아야 되고 이렇게 나의 가치관에만 맞추려고 한다는 게 더 큰 문제 같다는 생각을 해요. 탁현민이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니 문재인의 페미니즘 선언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 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탁현민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거기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실제로 현상을 말하는 건지 꽃이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단하게 계속 여성들을 비하를 했는지 싫으면 싫은 대로 그 사람이 싫게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이는 것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걸 느꼈어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페미니즘이 하나 있구나. 거기는 남녀 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 어떤 진짜 다른 의미의 중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 폄하를 찬성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방송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한 번은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너무 왜곡해서 한 사람을 만연사냥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You're listening to CNL's Global News. 오늘의 새날 글로벌 뉴스입니다. Reuters with AP reports Saudi Arabia, Egypt, the United Arab Emirates, Yemen, Libya, Bahrain, and Maldives severed their ties with Qatar on Monday, accusing it of supporting terrorism and opening up the worst rift in years among some of the most powerful states in the Arab world. 좀 쇼킹 뉴스가 6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쿼터이라는 까따르? 네, 쿼터이라는 국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 뭐 이런 그 국가들이 쿼터하고 아예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를 안 하겠다. 지금 뭐 육로 항공, 선박, 왕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그래요? 다 중단했습니다. 조금 엄청난 일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마무시한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물리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유명한 아이시스와 그 알케이다를 안전을 방해하려는 여러 테러리스트와 종파 그룹을 포옹한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 그룹을 너네가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네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이 배후에는 네. 아주 강력하게 이 현상을 드라이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배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이란도 있었고 네. 예멘도 있었고 시리아도 있었고 뭐 이라크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봐서는 아주 많은 뭐 니카라과도 있었고 이런 그 많은 내전과 외전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그 추측들이 나오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청자님들도. 사실 이러한 사태, 중동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좀 섭섭하죠. 네. 심지어 렉스 틸슨 그 미 국무장관은요,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은 이슬람 무장 세력과의 싸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워싱턴은 걸프 동맹국들에게 그들의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것은 칼 댄스의 예비 결과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아 그 나이란 대변인이 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대한 언급에 그 트위터에서 날린 거예요. 요새 그 트위터가 엄청나게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 역할을 진짜 하고 있죠. 언론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도하와 그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의 분열을 걸프만 국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예멘 뭐 예를 등등등 있는데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 경제적이나 재정적이나 정치적이나 권력들 행사했을 때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는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절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뭐 카타르 대서관들은 뭐 지금 다 거진 폐쇄하고 도하로 직접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은 쿠웨이트 또는 오만을 통과해야 한다고 벌써 이미 대대적으로 공보는 나갔고요. 육로로 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로나 수로는 다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피파의 카타르와의 정기적인 접촉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2020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쪽에서 어떻게 할 건지 국제적으로도 그러면은 2020 월드컵은 어떻게 할 거니? 네. 라고 질문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지금 카타르전을 앞두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단교의 영향으로 도하로 가는 직항편이 묶여서 10일 날 쿠웨이트를 통해서 카타르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너네들하고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보통 기간을 두잖아요. 언제까지 해결을 해라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사인은 조금씩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고립 작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국제적으로 한번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그렇게 몰랐는데 이번에 외신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카타르는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과 석유 매장량에 힘을 입어 고소득 국가입니다. 굉장히 잘 살고 국민 복지도 굉장히 좋은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립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엔에 의해 매우 높은 인간 개발 국가로 분류되어서요. 네. 인간 발전을 위한 가장 발전된 아랍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색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이러한 고립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나 미국이나 이런 세계 평화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평화를 막는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및 이집트는 다른 카타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요. 카타르 그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테러 국가로 분류하여 2017년 카타르 외교 위기를 초래한 것 자체에 대해서 100%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쟁이나 테러 없는 하나의 지구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인 걸까요?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새날 글로벌 뉴스 마차 And I'm Hirok. Thank you for listening to CNL's Global News.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추경안 문제를 합의문에 담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계속 논의해야 하겠다. 이 문기를 끝까지 고수를 여당에선 했습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뭐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고 다른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며 야3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 무의가의 정치 집단이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야3당이 인사청문 절차에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일부 상임위가 열렸지만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리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논의도 못한다고 지우자고 하면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가 왜 논의도 못하냐. 이런 얘기 못 해줍니까? 너무 그냥 그렇게 뒷짐지고 있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오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왜냐하면 오영 토론 주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영 토론을 만들려고 보니까 엄청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오영 토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으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만 칭찬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칭찬에 인색한 야당과 기존 언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잘하는 거 칭찬하자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못하는 거 그들이 열심히 까주고 있는데 우리까지 깔 필요 없다. 이런 정도가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오영 토론 주제 개봉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까는 순간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종이 소리를 냅니다. 네. 봉투에서 꺼내고 있어요. 꺼내는 소리. 오늘의 오영 토론 주제 탁현민 논란. 그건 하지 말지. 그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해주고 싶은 면도 있고 좀 나도 짜증나는 면도 있고 한데. 아니 저는 왜 입에 담기가 좀 그러냐면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동성애 이슈 다음으로 리스키한 것 같아. 위험이 너무. 알겠는데요. 무슨 말을 해도 욕 듣는. 탁현민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전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이 이제 탁현민에 대한 거치 결정을 좀 해달라. 사실상의 세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되면서 사실 메인 이슈로 이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도 설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경계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차별, 성폭력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수도 없이 해왔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항상 비슷한 논란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쪽 여성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의 어떤 그런 성적인 논란들이 일어났을 때 쉴드는 쳤을지언정 그걸 비판했던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나는 이제 백혜련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비판이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젠더의 문제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백혜련 의원 자체, 그러니까 여성 의원들을 대표해서 어떤 전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떤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선 우리도 남녀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 의미,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서 저 사람 내려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확실한 구분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써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성폭력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일 수도 있어요. 현상에서 무슨 성공을 갖고 이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문 대통령께서 이력서에 모든 학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거를 빼고 실력으로만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책을 썼냐 하나도 안 중요해. 네. 근데 그게 또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오늘 김현 대변인이 채널A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무 적합성에 방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고 대선을 포함한 각종 행사 기획에 공도 평가를 해서 탁현민 씨가 이제 행정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백혜련 의원 등의 성명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그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 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의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라고 합니다. 이건 과도한 정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공과가 있고 과도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공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적절성이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장관 내정자도 아니고 차관 내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황금 킹과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감싸주고 싶지 않은데 감싸게 만드네. 자유한국당 정운택은 원내대표잖아. 니들은 그런 인간을 원내대표로 뽑아놓고는 탁현민 가지고 뭐라 그래? 자신의 생각 좀 책에 썼는데 뭐 어쩌라고. 범죄 공무원 생각을 책에 쓴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힘들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탁현민 전 성경외대 교수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야당들이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가 탁현민 어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탁현민 교수의 지금 행정관이겠죠. 탁 행정관의 책 남자 마음 설명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려진 책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런 책이에요. 네, 근데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가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10년 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4명의 남녀가 7개월 동안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엮은 일종의 대화집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흥미롭게 엮인 책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역할을 정해드릴게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느낌적으로 뭐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패널들의 개인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탁현민. 뭐 남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대부분 상해봤지 뭐. 그룹, 섹스, 스와핑. 뭐 어렸을 때는 선생님. 선생님?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모델같이 잘 빠지고 예쁜 여자들이 아니야. 수학 시간에 어마어마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들이라고.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고. 전혀 섹시하지 않아.
맞아.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연상이 되는 거야.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섹스를 한다? 그런 야릇한 연상작용인 거지. 애인이 있든 없든 잘생긴 애한테 훨씬 더 잘해줘. 주인이 없으면 더 잘해주겠지. 직장 상사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어. 나는 여직원 애들이 여자로 보이는 게 싫거든.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닭장한 애닭은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현혹되지 않은 외모의 직원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야? 그런 직원이 훨씬 편해. 지방 공연 가서 나랑 같은 방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직원과 일하고 싶은 거야. 그중에 예쁜 애가 있으면 어쨌든 신경이 쓰이니까 일에 다소 방해가 되겠지. 가능하면 그런 애는 아예 안 뽑아. 그 회사는 예쁘면 죄가 되는구나.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가 멋있고 예뻐도 호감이 안 가지. 들끓던 페로몬이 싹 식어버린다고. 아,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여자와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남자들의 세계란. 그러면 2등이 3등에게 또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3등 남자가 2등에게 그 여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가끔 그게 싫은 녀석들은 화장실 같은 데서 서로 맞짱을 뜨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그 둘은 곧 화해하고 바로 그녀를 공유하지. 그럼 대놓고 나쁜 남자의 첫 경험은? 여자의 자취방에서였어. 걔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였거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첫 경험이었고 그녀는 경험이 많았지. 그럼 그녀 역시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 응. 걔는 정말 쿨한 애야. 그 여자 진짜 대단하다. 동갑이었어? 아니, 1살 아래였어. 그럼 그 여자는 중3이었던 거네?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건 없었어? 아니면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었거나 아니면 책임감 등등은? 뭐 책임감까지는 아니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지.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내도 아직 어린애였으니까 그녀를 걱정해서 피임에 신경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한 거지. 그래서 좋았어? 그 친구가 워낙 베테랑이어서 말이지. 알아서 나를 코치하더라고. 첫 경험이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라고 해도 좋았다고? 응, 난 좋았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어. 그리고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지.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같이 잤다고 해서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 부담도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느낌이어서 좋았어. 그 다음 날부터는 딱지를 뗐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확실한 4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으니까. 내가 대놓고 나쁜 남자의 첫 경험 대상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섹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른 첫 경험이라지만 그 친구한테는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글쎄, 그땐 그냥 그런 시절이었어. 예,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쇼킹할 수는 있어요. 경험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야수님한테는 그것도 그 야수 혐오 발언이에요. 자꾸 이렇게 태클 걸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 몸에 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대담집이라고 하죠. 그쪽 관련해 있는 문학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 4명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다 형식으로, 예를 들면 팟캐스트에 나온 내용을 대화처럼 푼 거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전작 아까 말한 책 제목 중에 남자 마음 설명서가 일단 더 먼저 논란이 된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찾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건 있거든요. 한국 사회라는 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꽤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사생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책이었었잖아요. 그것도 남자를 말하다? 네. 그런 건데 그것은 일종의 밖으로 밝혀지지 않는, 내가 그룹 섹스를 해봤어. 내가. 진짜요? 가정. 이프. 이런 데니까 보통 환타지가 갖고 있다니까. 근데 나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라는 경우는 나도 홍준표 입장이라는 건 그래요. 홍준표가 예전에 돼지 발정제를 갖고 뭘 했다, 그리고 그걸 책에 썼다까지는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걸 자랑스러워 하니까 문제지.
책으로 그런 돼지 발정제를 뭐 타서 먹여서 뭐 여자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철없는 행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책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인 거야.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아, 룸사롱 아가씨는 머리 너무 나쁘면 안 되겠구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우 정말. 방금 한 말은 농담이고 예쁜 것은 진짜 순간이지 뭐. 끌리기는 하지. 끌려서 만나지만 그것만으로 사귀거나 사랑하게 되지는 않거든. 그저 얼굴만 보거나 몸매만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예, 일단 여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렇죠. 어.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것도 뭐 저도 잘할 때 이랬거든요. 몇 살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보면 섹시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이건 솔직한 성담론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좀 민망하긴 하다, 솔직히. 예. 그 정도였지. 근데 이게 청와대 행정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책을 10년 전, 40여 년 전 거를 발굴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현재 스코어로 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당 말고 이제 트위터 같은 그 SNS에 돌아다니는 탁현민 씨를 비난하는 글들의 내용은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관 일을 할 수 있느냐. 지들이 더 저급하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맥락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적 판타지를 실천을 했어.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하거나 뭐 여자를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자기 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개인적인 캐릭터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탁현민 씨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 무슨 공연 그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멘트 하는 것도 많이 보고 공연도 많이 봤는데도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김호준 씨가 하면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편견이야.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적으로는 탁현민 씨한테 어떤 호감이나 지지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 공연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 정리하는 이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 일 잘하면 됐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요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와대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탁현민 씨하고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타지까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제 일장으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자, 2장으로 한번 가보는데 이번에는 탁현민의 역할을 바꿔볼게요. 명정님 느낌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진짜 싸가지가 없으면 달라질까요? 그래서 탁현민 역할을 우리 야스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아, 웃긴 사실은 첫 경험에 대해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20등까지 다 해봤다고 하는 거야. 그만큼 첫 경험에 대해서는 허풍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남자 1등부터 5등까지는 그 대부분 한두 명의 여자라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여자는 섹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완전 마루타구만. 심지어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친구인데 당신이 먼저 첫 경험을 했어. 와서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오늘 누구랑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왜 나랑은 안 해주는 거냐? 고 하면